大家好, 안녕하세요. 문광일입니다. 자, 71번 패턴 보겠습니다. 자, 요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只是什么什么而已只是什么什么而已 단지 뭐뭐일 뿐이다. 단지 뭐뭐일 뿐이다. 뭐 단지 친구일 뿐이에요. 그냥 단지 밥 한 끼 먹은 것 뿐이에요. 요런 멘트죠. 그래서 뭐 대수롭지 않다라는 느낌의 표현을 강하게 또 표현할 때 只是什么什么而已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스텝 1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같이 길 가던 사람 너랑 무슨 관계야? 자, 남녀가 같이 가는 걸 목격했나 봐요. 이렇게 물어봤죠. 跟你一起过马路的人是你什么人?跟你一起过马路的人过马路 길을 건너다 이런 말이죠. 过马路的人是你什么人? 너하고 무슨 사이냐? 근데 여러분 是你什么人? 이것도 많이 쓰는 회화체입니다. 그러니까 너랑 무슨 관계냐? 그러면 좀 길게 늘어뜨리면 跟你有什么关系? 이런 표현들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에 주어를 갖다 붙이고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너랑 무슨 관계냐? 간단하게 那个人是你什么人?那个人是你什么人? 이렇게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千万别误会千万别误会 오해하지 마. 他只是朋友而已他只是朋友而已 해석되셨죠? 그녀는 단지 그냥 친구일 뿐이다. 진짜로 오해하지 말라는 걸 강하게 어필하는 거죠. 他只是朋友而已 자, 스텝 두 번째 상황 갑니다. 첫 번째 상황. 자, 만나기를 꺼려하는 친구에게 말을 하는 거죠. 야, 뭘 긴장하고 그래? 만나자고 하니까 뭘 긴장하고 그래? 그냥 밥 한 끼 먹자는 건데. 이런 말이야. 紧张什么呀?紧张什么呀?我们只是吃个饭而已我们只是吃个饭而已 우리는 단지 밥 한 끼 먹는 것 뿐인데 라고 했죠. 자, 이런 식으로 동사가 중간에 들어와도 된다는 것 파악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사항입니다. 거래처와 관계 유지를 걱정하는 사장님께 이게 무슨 멘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거래처와의 소소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저는 단지 그들과 작은 갈등이 있었을 뿐입니다. 작은 갈등 혹은 모순, 문제라고 해도 되고요. 어쨌든 마오둔이라는 단어 쓰면 됩니다. 작은 갈등 그래서 小小的矛盾 이렇게 표현하고요. 나는 그들과의 사이에서 我跟他们之间只是有小小的矛盾而已只是有小小的矛盾而已 자, 이 중에 한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跟什么什么之间 너무나 많이 쓰는 패턴이에요. 많이 쓰는 표현인데 자, A와 B 사이에 라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나와 그 사이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럴 때 我跟他之间没有问题我跟他之间没有问题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아들 문제가 뭐냐고 묻는 학부모에게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문제가 큰 건 아니고요. 问题不大问题不大 성민이는 단지 목표가 없을 뿐이에요. 제 생각엔 이게 가장 심각한 것 같은데 문제가 크지 않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성민이는 목표가 없을 뿐이에요. 成民只是没有目标而已成民只是没有目标而已 목표라는 단어죠. 자, 어쨌든 소소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목표가 조금 없을 뿐이에요. 목표만 있으면 성공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스텝 보겠습니다. 자, 문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그는 선생님일 뿐이다. 他只是老师而已他只是老师而已 자, 두 번째. 자, 비슷한 문장들이 계속 연결되니까 저도 역시 빠르게 일단 발음을 해볼게요. 그냥 감기일 뿐이에요. 我只是感冒而已我只是感冒而已 나는 단지 구경하고 있을 뿐이에요. 我只是看看而已我只是看看而已 자, 네 번째. 이건 과정일 뿐입니다. 这只是过程而已这只是过程而已 다섯 번째. 이건 오해일 뿐이에요. 그냥 오해예요. 이런 말이죠. 这只是误会而已这只是误会而已 여섯 번째. 이것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这只是一部分而已这只是一部分而已 일곱 번째. 전 단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뿐이에요. 와, 이런 표현을 회사에서 쓸 수 있을까요? 我只是说
我想说的话而已我只是说我想说的话而已 8번째 신경 쓰지 마 걔는 농담한 걸 뿐이야 이렇게 말했죠 농담이야 농담일 뿐이야 너무 이렇게 울지 마 别介意别介意 요거 하나 통으로 좀 기억하세요 신경 쓰지 마라 그럴 때 别介意他只是开玩笑而已他只是开玩笑而已 9번째 나는 그냥 좀 구경하고 싶을 뿐이야 넌 가서 일 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문장은 중국에 갔을 때 여러분 뭐 옷을 사거나 신발을 사려고 샵에 들어갔을 때 보통 많이 써야 되는 표현이에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이 와서 말을 걸잖아요. 그때 계속 말하게 되면 실력이 또 뽀록 나니까 그게 싫으시면 저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좀 보려고요. 가서 일 보세요. 이런 표현일 때 사용하는 겁니다. 我只是想看看而已你过去忙吧我只是想看看而已你过去忙吧 여러분 여기서 망이라는 단어는 바쁘다라는 형용사가 아니고요. 일을 보다라는 동사의 의미예요. 그래서 你过去忙吧 그러면 당신은 가서 일을 봐라. 나는 혼자 구경할게. 이런 느낌이죠. 10번째입니다. 너 그 사람을 탓하지 마라. 이건 내 생각일 뿐이다. 오해하지 마라. 탓하지 마라라는 단어, 怪이라는 단어 예전에 배웠죠. 你别怪他了你别怪他了这只是我的想法而已这只是我的想法而已 자, 只是什么什么而已 본인만의 문장 만들어 보실 수 있겠죠? 꼭 활용을 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제 문장만 보고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딱 3단계로 가야 돼요.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듣고, 세 번째 스스로의 문장을 써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죠. 감사합니다. 谢谢大家. 다자허 안녕하세요 문광일입니다. 자 72번 패턴 기다리셨죠? 자 오늘도 열심히 한번 강의하고 여러분들은 배워보세요. 자 이런 패턴입니다. 有没有什么什么这么那么什么什么 자 A와 B라는 두 대상을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긍정형과 부정형 두 가지 표현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긍정의 형태로 표현할 때는 요라는 단어를 살리고요. 부정 형태로 표현할 때는 메이오를 살리면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대본을 보면서 이해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맞지? 완전 잘생겼지? 자, 소개팅을 하고 온 친구한테 물어봤나 봐요. 我说的没错吧我说的没错吧说的没错 말하는 정도가 틀림이 없다. 说的没错吧长得超级帅吧长得 생긴 정도가 超级帅吧 超级라는 건 울트라, 슈퍼급 뭐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라는 뜻이죠. 생긴 거 정말 완전 짱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你视力不好吧你视力不好吧 야, 너 시력 별로지? 他没有你说的那么帅 자, 잘 보세요.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는 네가 말한 것만큼 그렇게 잘생기지 부정형이잖아요. 메이오가 있으니까 잘생기지 않았다.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메이오를 요로 하면 他有你说的那么帅 그럼 어떻게 돼요? 그는 네가 말한 것만큼 그렇게 잘생겼다. 이렇게 긍정형이 되는 겁니다. 자, 느낌이 좀 오셨으면 상황을 통해서 저 깊이 한번 이해를 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회사를 추천한 친구에게 어떤 회사에 한번 가보라고 추천했나 봐요. 근데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그 회사의 실력은 네가 말한 것만큼 그렇게 높진 않더라. 那公司的实力没有你说的那么高那公司的实力没有你说的那么高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단골 약국에서 자, 약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손님이 이 약의 효과는 예전 약만큼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아요. 그럼 뚜렷하다라는 단어를 아셔야 되겠죠. 明显 물론 이 단어는 중급 단어입니다. 하지만 초급 졸업하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써도 되는 단어예요. 자, 좀 길지만 한번 갈게요. 주어가 뭐예요? 이 약의 효과는 그럼 뭐라고 그래요? 这药的效果这药的效果 근데 뭐뭐만큼 그렇게 하진 않다. 부정형이죠. 그럼 요를 써야 돼요. 메이오를 써야 돼요. 당연히 메이오를 써야 되죠. 자, 这药的效果
没有 예전 약 之前的药 그렇게 분명하다 那么明显 자, 没有가 있으니까 부정형.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这药的效果没有之前的药那么明显没有之前的药那么明显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제 아들은 제 허리만큼 이렇게 키가 커요 라고 형용을 하고 있어요. 아들의 키가 얼만큼인지 보통 이렇게 손으로 표현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허리에 손을 갖다 놓고 이만큼 커요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我儿子 긍정형이니까 没有가 아니라 요를 쓰는 거예요. 이만큼 我儿子我的腰 내 허리만큼 이렇게 크다 这么高 다시 한번 같이 갈까요? 我儿子有我的腰这么高我儿子有我的腰这么高 자,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钱没有那么多钱没有那么多 곧장 이렇게 사용하셔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没有 그 뒤에 비교 대상이 하나 나왔잖아요. 근데 안 나와도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没有那么什么什么没有那么 이건 그냥 통으로 암기하십시오. 그래서 바꿔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그렇게 예쁘진 않아.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너처럼 그렇게 예쁘지 않아. 이렇게 안 쓰고요. 대상 없이 그렇게 예쁘지 않아. 그러면 没有那么漂亮 그렇게 많진 않아. 그러면 没有那么多 그렇게 어렵진 않아. 没有那么难 그렇게 비싸진 않아. 여러분들이 시작 잘하셨습니다. 没有那么贵 이렇게 가는 것. 1번에서 그거 하나 체크했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원래 했던 대로 비교 대상을 가져다 놓고 해볼게요. 그는 너만큼 이렇게 크다. 긍정형이에요. 그럼 요가 나와야 되죠. 他有你这么高他有你这么高 키가 똑같다란 얘기고요. 3번입니다. 나는 너만큼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 그럼 바로 뭐가 나와요? 没有가 나와야 되죠. 我没有你那么聪明我没有你那么聪明 상하이는 북경만큼 이렇게 건조하니? 라는 의문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没有가 아니라 요를 쓰겠죠. 上海有北京这么干燥吗? 上海有北京这么干燥吗? 다섯 번째, 그의 경험은 너만큼 풍부하지 않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나머나 쪼머를 쓰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문장 쓴 거죠. 예를 들면 그의 경험은 너만큼 이렇게 풍부하지 않아 그러면 쪼머를 썼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의 경험은 너만큼 풍부하지 않아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어요. 他的经验没有你丰富他的经验没有你丰富 자, 여섯 번째입니다. 내 차는 스포츠카만큼 그렇게 비싸진 않아. 부정이에요. 没有겠죠. 我的车没有跑车那么贵我的车没有跑车那么贵 자, 일곱 번째. 그의 중국어는 너만큼 이렇게 유창하다예요. 他的汉语有你这么流畅他的汉语有你这么流畅 자, 그 다음 여덟 번째입니다. 결과는 네가 말한 것만큼 그렇게 좋지 않아예요. 부정이죠. 结果没有你说的那么好结果没有你说的那么好 자, 아홉 번째입니다. 그의 월급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높진 않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걔가 스스로 많이 번다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걔 월급은 걔가 말한 것만큼 그렇게 많지도 않더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他的工资没有他自己说的那么多他的工资没有他自己说的那么多 자, 열 번째입니다. 마무리할게요. 내 성적은 네 말처럼 그렇게 엉망은 아니야. 야, 나 빵점 아니거든. 5점 맞았어. 5점. 엉망인데. 자, 열 번째 마무리합니다. 我的成绩没有你说的那么糟糕我的成绩没有你说的那么糟糕 여기까지 糟糕 엉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중국인이 많이 쓰는 비교형까지 저희가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서 열심히 같이 공부하시죠. 감사합니다. 谢谢大家. 다자허, 안녕하세요. 문광일입니다. 자, 73번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这样下去
여러분 这样下去. 여러분 这样하면 이렇게 이러한 모양으로 下去. 여러분 下去라는 단어는 원래는 방향보예요. 그래서 어떤 동사 뒤에 下去를 붙이면 현재에서 미래로 뭐뭐에 나아간다라는 보어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보어까지 여러분들 자세히 아시기에는 아직은 실력은 아직은 아니니까 나중에 중급에 올라가서 더 깊이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표현은 这样下去什么什么会什么什么的. 이렇게 가다가는 뭐뭐는 어떻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런 이렇게 결과를 얘기해주는 미래를 예측할 때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자, 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대화를 하죠. 자, 이렇게 가다가는 회사는 부도가 날 겁니다. 좀 불행하지만 이런 멘트를 날렸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这样下去公司会倒闭的. 这样下去公司会倒闭的. 자, 여러분 밑에 있는 박스 보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방향보 下去라는 단어 간단하게만 기억하세요. 현재에서 미래로 갑니다. 그래서 계속 뭐뭐에 나간다예요. 그럼 예를 들면 努力下去 이러면 노력해 나간다 이런 말. 나는 노력을 계속 할 거야 그러면 我会努力下去的. 我会努力下去的. 이렇게 가면 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가다가 회사 망해요 우리.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 진짜? 그래? 是吗? 那现在马上停止. 그럼 지금 당장 停止 멈춰. 뭐 공장을 멈춘다든지 어떤 프로젝트 진행을 멈춰 라고 말했죠. 자, 스텝 두 번째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자, 부하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가다가는 상대 회사는 불쾌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회의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这样下去对方公司会觉得不愉快. 对方公司会觉得不愉快. 불쾌하다, 不愉快 그러면 유쾌하지 않다 이런 말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这样下去什么什么会什么什么. 자, 두 번째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하다가는 당신의 병은 훨씬 더 악화될 것입니다. 술을 매일매일 마시나 봐요. 这样下去你的病会恶化的. 这样下去你的病会恶化的. 여러분, 恶化라는 건 악화되다라는 동사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학부모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교사가. 이렇게 가다가는 성민이는 대학에 합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천천히 해볼게요. 이렇게 가다가는 这样下去 성민이는 成敏会 어떻게 될 것이다? 考不上大学的. 成敏会考不上大学的. 考不上 합격할 수 없다라는 보어예요. 불가능 보어입니다. 考不上大学 따라해 보실래요? 考不上大学考不上大学 대학에 합격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고요. 10문장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넌 쓰러질 거야. 넌 쓰러지고 말 거야. 这样下去你会累倒的. 这样下去你会累倒的. 자,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니까 역시 빠르게 할 테니까요. 발음 꼭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가다가는 너는 포기하게 될 거야. 这样下去你会放弃的. 这样下去你会放弃的. 이렇게 하다가는 그는 화를 낼 거야. 这样下去他会生气的. 这样下去他会生气的. 자,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난 정말 돌아버릴 거야, 미쳐버릴 거야 이런 표현이죠. 자, 마지막에 더는 생략할 수 있다고 앞에 표시가 돼 있으니까 더를 한번 빼볼게요. 这样下去我会疯掉. 这样下去我会疯掉. 5번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너희들은 헤어지게 될 거다. 这样下去你们会分手. 这样下去你们会分手. 자, 6번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는 훨씬 더 피곤해질 거야. 这样下去我们会更累的. 这样下去我们会更累的. 그 다음 이렇게 하다가는 너는 문제에 부딪힐 거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거야. 그럼 어려움에 부딪힌다라는 표현이 있겠죠. 遇到困难, 遇到困难 이건 꼭 따로 이 고정 배치는 기억하시고요. 这样下去你会遇到困难的. 这样下去你会遇到困难的. 그 다음 이렇게 가다가는
그들의 관계는 더 안 좋아질 것이다. 관계가 더 나빠질 것이다. 这样下去他们的关系会更紧张这样下去他们的关系会更紧张 여러분, 紧张이라는 단어는 我感到很紧张 나는 긴장됨을 느낍니다. 원래는 紧张은 긴장되다라는 단어예요. 긴장하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지금 관계가 나빠진다라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체크하세요. 关系紧张, 关系紧张,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 굉장히 긴장되는 관계, 냉전 상태. 그런 느낌의 진장의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셔야 되고요. 하나 더 추가해 드릴게요. 왜냐면 책만 보시고 음성 안 들으시는 분과 책을 보며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책에는 없지만 일단 한 가지 서비스로 드립니다. 진장이라는 단어는 어떤 물건의 수량이 모자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비행기표를 예매하려고 여행사에 전화를 했는데 뭐 한국에 몇 시에 가는 비행기표 뭐 충분히 있나요? 그럼 상대방에서 뭐라고 하냐면 요디할 진정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없다, 수량이 좀 모자라다 이런 말이에요. 제 에피소드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중국에 가서 얼마 안 돼서 한국에 가는 비행기를 끊으려고 여행사에 전화를 했었는데 조선족인 분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교포분이 전화를 받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어로 물어봤거든요. 한국에 언제 가는 티켓 아직도 여유가 좀 있나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긴장됩니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저는 티켓이 많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여유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긴장된다고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소소하게 제 에피소드를 전해드렸고요. 알고 봤더니 그 긴장된다가 무슨 말이냐면 모자라다 이런 말이에요. 수량이 많지 않다 이런 말이었더라고요. 아셨죠? 살짝 쉬어가는 타임이었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9번째 이렇게 하다가는 많은 문제를 초래할 거야. 그럼 초래하다라는 단어 불러일으키다 그러면 产生更多问题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这样下去会产生更多问题的这样下去会产生更多问题的 자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네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좀 길죠. 这样下去你不会得到想要的结果这样下去你不会得到想要的结果 자 여기까지입니다. 문장이 좀 길었던 것들 또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해하시고 짧은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어김없이 또 만나시죠. 감사합니다. 谢谢大家. 다자하 안녕하세요. 문광일입니다. 자 74번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제가 처음에 중국어를 막 공부할 때 알고 나서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쓸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 난 또 뭐뭐인 줄 알았네. 이런 거. 쓸 일 많겠죠. 아, 난 또 네가 남자친구 없는 줄 알았지. 이런 느낌. 아, 난 또 네가 돈 많은 줄 알았지. 이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我还以为什么什么呢我还以为什么什么呢 여러분 이웨이라는 단어는 원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웨이라는 단어와 런웨이라는 단어의 비교가 한국인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초급적인 차이 아닙니까? 런웨이는 이해하다, 알다 이런 말이고 이웨이라는 단어도 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웨이는 앞으로 오해하다로 외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적으로 틀린 거야 본인이.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이웨이라는 단어고요. 어쨌든 오늘 패턴은 我还以为什么什么呢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너무 잘하니까 중국인이 듣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你是韩国人? 너 한국인이야? 我还以为你是中国人呢我还以为你是中国人呢 아니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이런 거 아닙니까? 저도 이 목적으로 사실은 중국어 했어요. 여러분 중국어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你是哪国人? 적어드릴 수 없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你是哪国人?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이런 문장이 있고요. 你是哪人? 어디라는 단어 있죠. 在哪 할 때 你是哪人?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표가 바로 이거잖아요. 여러분 택시 타고 중국어 한참 했더니 그 택시기사가 여러분 발음을 듣고 你是哪国人? 그럼 기분 좋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택시기사 여러분들 발음을 듣고 쟤 외국인이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인이 여러분들한테 你是哪人?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이건 뭐예요?
그쵸.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이미 중국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역이 너무 많으니까 어느 지역 사람인지를 물어본 거죠. 저도 이 꿈을 향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들어요. 그런 말을. 你是哪人? 여러분들 들었으면 좋겠고요. 자, 조금 서론이 길었는데 어쨌든 你是韩国人? 너 한국인이야? 我还以为你是中国人呢. 나는 너 또 중국인인 줄 알았지. 자, 뒷문장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죠. 没那么地道吧?没那么地道吧? 에이, 그렇게 오리지널은 아니죠. 그렇게 원어민처럼 제가 말하는 건 아니죠. 还差远了,还差远了. 여러분, 差远了,还差远了. 이건 겸손한 표현입니다. 수준 등이 아직 멀었죠. 그래서 에이, 아직 멀었죠. 제가 무슨 원어민 수준 아니에요. 이럴 때 还差远了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단어 하나 나왔어요. 地道. 여러분, 地道라는 단어는 진짜의, 본토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오리지널 이런 뜻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자, 동료에게 말합니다. 밥 먹었어? 난 또 네가 아직 밥 안 먹은 줄 알았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吃过饭了,吃过饭了. 밥 먹었니? 我还以为你还没吃饭呢. 我还以为你还没吃饭呢. 두 번째입니다. 자, 왜 이제 병원에 왔냐는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 또 며칠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후회하고 있는 거죠. 我还以为过几天就好了呢. 我还以为过几天就好了呢. 자, 세 번째입니다. 아직 화가 나 있는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 아직도 화가 나 있어? 이 문장은 따로 한번 공부해 볼게요. 还在气头上,还在气头上. 여러분 오른쪽 보시면 还在气头上. 이게 아직 화가 나 있다라는 회화체입니다. 아빠는 아직 화가 나 있다 그러면 爸爸还在气头上. 사장님은 아직 화가 나 있다. 老板还在气头上. 어쨌든 남편이 물어봤습니다. 你还在气头上? 아직도 화가 나 있어? 난 또 이미 나를 용서한 줄 알았지. 我还以为你已经原谅我了呢. 我还以为你已经原谅我了呢. 자, 여기까지 스텝 두 번째 했고요. 세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장 보겠습니다. 난 또 내일인 줄 알았네. 자, 내일이 아니었던 거야. 알고 보니까. 我还以为是明天呢. 我还以为是明天呢. 난 또 네가 안 가는 줄 알았지. 我还以为你不去呢. 我还以为你不去呢. 세 번째, 난 또 네가 돈이 없는 줄 알았지. 그래서 내가 내주려고 했는데. 我还以为你没有钱呢. 我还以为你没有钱呢. 난 또 너도 가고 싶어 하는 줄 알았지. 我还以为你也想去呢. 我还以为你也想去呢. 난 또 이미 끝난 줄 알았지. 아, 끝난 거 아니야? 아, 또 끝난 줄 알았지 나는. 我还以为都结束了呢. 我还以为都结束了呢. 난 또 걔가 우수한 학생인 줄 알았지. 알고 보니까 사고만 치는 학생이었습니다. 我还以为他是优秀学生呢. 我还以为他是优秀学生呢. 7번입니다. 난 또 회사가 집에서 가까운 줄 알았네. 근데 이사를 와보니까 거리가 굉장히 먼 거죠. 我还以为公司离家很近呢. 我还以为公司离家很近呢. 여덟 번째, 난 또 네가 요즘 외로워하는 줄 알았지. 외로움을 느끼는 줄 알았지. 我还以为你最近感到孤独呢. 我还以为你最近感到孤独呢.孤独라는 단어, 感到孤独. 我最近感到孤独. 感到很孤独. 매우 외로움을 느낀다. 이런 표현 꼭 참고하시고요. 아홉 번째, 난 또 핸드폰 가격이 떨어진 줄 알았지. 떨어지다라는 단어, 降低. 핸드폰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手机价格降低了. 그럼 가운데 집어넣으면 되죠. 我还以为手机价格降低了呢. 我还以为手机价格降低了呢. 자, 열 번째입니다. 난 또 걔가 소개한 사람이 전문 의사인 줄 알았네. 알고 보니까 전문 의사가 아니었나 봐요. 뭔가가 라이센스가 잘못된 거지. 我还以为他介绍的人我还以为他介绍的人是专业医生呢. 我还以为他介绍的人是专业医生呢.
그가 소개한 사람이 주어가 좀 길어졌죠. 어쨌든 소개한 사람이 专业医生 专业医生 전공을 한 진짜 전문의를 이야기합니다. 전문의를 보통 专业医生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많이 쓰고 지금도 초급을 졸업하거나 뭐 중급자들한테도 항상 강조하는 패턴입니다. 我还以为什么什么呢? 我还以为什么什么呢? 무조건 사용하셔야 되는 그런 표현 오늘 진행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저희는 다시 만나죠. 감사합니다. 谢谢大家. 大家好, 안녕하세요. 문구아일입니다. 자, 75번 패턴입니다. 자, 상대방에게 어떤 건의를 할 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不如, 不如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不如는 不如什么什么 그러면 뭐뭐만 못하다 이럴 때 많이 써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비교형에 쓰는 단어예요. 살짝 不如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예를 들면 你不如我 이러면 너는 나만 못해. 결국은 누가 더 대단하다? 내가 더 대단하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은 기차를 타는 것만큼 빠르지 못해. 이렇게 좀 긴 문장을 만들어내면 骑自行车不如坐火车快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반복해 들으시면서 이 문장 꼭 확인하시고요. 자, 근데 오늘 배울 패턴은 不如先什么什么吧 이러면 먼저 뭐뭐 하는 게 낫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이해해 보시고요. 자, 이런 대화를 합니다. 不如我先回去吧. 不如我先回去吧. 나 먼저 돌아가는 게 낫겠어요 라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我可不想妨碍你们. 我可不想妨碍你们. 나는 당신들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可라는 단어에 밑줄이 쳐져 있죠. 자, 아랫부분에 보면 可 뒤에 수로를 사용하면 강조됩니다 라는 어법이 있어요. 그래서 我可想回家了. 我可想回家了. 그러면 진짜 집에 가고 싶은 거야. 정말 집에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可라는 단어 한번 써먹어 보세요. 자, 어쨌든 제가 먼저 가는 게 낫겠어요. 뭐 두 사람을 방해하고 싶진 않으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돌아갈게. 나 먼저 갈게. 니들 방해하고 싶지 않아. 자, 근데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哎呦你真有眼力劲儿你真有眼力劲儿路上小心 보내는 거지. 야, 가 보내는 거야. 왜냐면 연애하려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눈치 엄청 빠르다. 진짜 눈치가 있구나. 그래서 眼力劲儿 여러분 眼力劲儿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有眼力劲儿 그러면 눈치가 있다, 눈치가 빠르다라는 굉장히 수준 있는 회화체입니다. 사실 중급자들도 잘 몰라요. 이런 표현들은 드라마나 미디어를 많이 보신 분들이 알거든요. 眼力劲儿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 중국인하고 대화할 때 조심히 가세요 하면 이 표현을 모르면 한국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지. 小心吧 아니면 慢走 맨날 慢走 맨날 慢走래. 근데 그게 아니라 路上小心 路上小心 이걸 더 많이 씁니다. 길 위에서 조심하세요 이런 말은 조심히 가세요. 그래서 路上小心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스텝 두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길거리에서 길을 물어보시는 자 어르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제가 모시고 같이 가드리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不如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不如我陪奶奶一块去吧不如我陪奶奶一块去吧 자, 두 번째 상황입니다. 부장님이 이야기하죠. 거의 다 먹은 것 같은데 자네 먼저 돌아가는 게 낫겠어? 나는 좀 쉬다 갈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자, 그때 여러분 첫 번째 문장에 내가 보니까 거의 다 먹은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我看吃的差不多了我看吃的差不多了 여러분 좋은 표현입니다. 什么什么都差不多了 이 말은 뭐냐면 거의 다 뭐뭐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확인해 보시면 거의 다 봤다 그러면 看的差不多了看的差不多了 거의 다 들었다 그럼 뭐예요? 听的差不多了 그렇죠. 그럼 방금 전에 문장에서 거의 다 먹었다 吃的差不多了 뒤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먼저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러면 不如라는 단어를 쓰는 거라고요. 不如你先回去吧不如你先回去吧 어렵지 않으셨죠?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자, 과장님이
대형 사고를 친 직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가서 사과하는 게 낫겠어. 내 생각엔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럼 네가 먼저 가서 사과하는 게 낫겠다. 你不如先去道歉吧。你不如先去道歉吧。我看这是唯一的办法。我看这是唯一的办法。 이건 유일한 방법인 것 같다. 뭐뭐한 것 같다. 어김없이 我看. 내 생각에 어김없이 我看을 사용했습니다. 자, 어쨌든 不如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좀 하시고요. 근데 방금 전에 이 문장에서 你不如先什么什么吧 이래도 되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不如你先去道歉吧. 물론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주어는 앞뒤로 옮겨 다녀도 큰 지장이 없으니까요. 센스 있게 활용하시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스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너는 먼저 나가는 게 좋겠어. 不如你先出去吧. 不如你先出去吧. 두 번째, 내가 먼저 밥을 먹는 게 낫겠다. 我不如先吃饭吧. 我不如先吃饭吧. 세 번째, 네가 먼저, 너는 우선. 근데 여기서는 먼저라고 해석하지 않았고요. 넌 우선 침착하는 게 좋겠어. 먼저 좀 침착해라. 不如你先冷静一下吧. 不如你先冷静一下吧.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우리는 다른 선물을 사는 게 낫겠다. 我们不如买别的礼物吧. 我们不如买别的礼物吧. 다섯 번째, 네가 그에게 말을 하는 게 낫겠다. 어떻게? 한 번 말을 하는 게 낫겠다. 말 안 하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말을 한 번 하는 게 낫겠다. 不如你跟他说一声吧. 不如你跟他说一声吧. 说一声. 여러분, 이 성이라는 단어는 말하다라는 동작의 동량사로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는 나에게 한 번 말하지 않았다. 他没有跟我说一声. 他没有跟我说一声. 이렇게 이성이라는 단어가 오는 거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너희는 우선 돈을 좀 모으는 게 낫겠어. 돈을 먼저 모으는 게 낫겠다. 不如你们先凑钱吧. 不如你们先凑钱吧. 자, 일곱 번째입니다. 너는 먼저 차를 한 대 구입하는 게 좋겠다. 다른 것보다 우선 차를 한 대 먼저 구입하는 게 좋겠다. 你不如先买一辆车吧. 你不如先买一辆车吧. 자, 여덟 번째입니다. 자, 나는 우선 집에 가서 결과를 기다리는 게 낫겠다. 不如我先回家等结果吧. 不如我先回家等结果吧. 자, 아홉 번째입니다. 자, 너는 일단 그가 하는 일에 협력을 하는 게 좋겠다. 你不如先配合他的工作吧. 你不如先配合他的工作吧. 자,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자, 너는 먼저 출발하는 게 낫겠다. 시간이 거의 다 됐다. 不如你先出发吧. 时间快到了. 不如你先出发吧. 时间快到了. 快到了. 예전에 배웠죠? 快什么什么了. 곧 뭐뭐하다. 그래서 快到了. 그러면 곧 다다르다. 곧 된다. 时间快到了. 시간이 곧 된다. 이런 표현까지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어떤 행위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야,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 라는 건의사항을 제시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不如라는 단어. 不如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谢谢大家. 다자허, 안녕하세요. 문광일입니다. 자, 76번입니다. 76번 패턴. 자, 난생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왔어. 이 무슨 단어야 이게 지금? 부코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앞에 있는 마음심 변이 빠지면 꼴, 귀신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앞에 마음심이 붙어서 코이. 코이라는 단어 원래는 부끄럽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앞에 뿌가 붙어서 부코이. 부코이. 부코이 是什么什么 그러면 뭐뭐하기에 손색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상대방을 칭찬할 때 굉장히 멋있게 쓰는 표현이고요. 역시 뭐뭐야. 아, 역시 우리 문쌤이야. 이럴 때 이런 말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저한테? 자, 고맙습니다. 자, 이런 문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대본 한번 볼게요. 자, 드디어 해결했다. 아, 드디어 끝났네. 자, 와서 한번 해봐.
뭐 컴퓨터라든지 어떤 기기를 고쳐주고 있나 봐요. 자, 终于搞定了. 终于搞定了. 아, 드디어 搞定. 여러분 搞定이라는 단어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중국인들이 대화할 때 어떤 일을 해결했다 할 때 아, 해결했어. 아, 드디어 성공했어. 이럴 때 많이 쓰는 회화체입니다. 搞定了. 我搞定了. 이렇게 많이 쓰고요. 来, 여기서来는 와봐라는 의미도 있겠죠. 야, 이리 와봐. 你过来试试. 你过来试试. 여러분 试试하면 한번 해봐라. 와서 한번 해봐.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봐라. 어쨌든 멋있게 고쳤다라는 걸 강조했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죠. 넌 역시 내 좋은 친구야. 그렇죠? 이 밤에 달려와서 고쳐주다니 역시 내 좋은 친구야. 역시 내 좋은 친구다워. 이럴 때 不愧是我的好朋友. 이렇게 쓰는 거예요. 你不愧是我的好朋友. 你不愧是我的好朋友. 이럴 때 사용해 보시고요. 자,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남편이 그냥 가방도 아니야. 신상을 사줬어요. 신상을.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당신은 역시 내 좋은 남편이야. 난 정말 복 받았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你不愧是我的好老公我真有福气你不愧是我的好老公我真有福气 여러분 뒤에 나와 있는 真有福气 福气라는 단어가 원래 복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중국인이 쓰는 표현 중에 복받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걸 통으로 암기하면 좋겠죠. 我真有福气 상대방한테 말하셔도 돼요. 당신은 진짜 복받았어요. 你真有福气你真有福气 사용하시고요. 어쨌든 남편에게 이런 문장 한번 써먹어 보세요. 你不愧是我的好老公 네, 이런 문장을 쓸 일이 없다고요? 네, 일단 통과할게요. 자, 두 번째 상황. 자, 오빠가 이야기합니다. 야, 오빠 생일도 기억하고 역시 내 동생이야. 요런 표현. 你还记得哥的生日你还记得哥的生日 오빠 생일도 기억해주고 不愧是我的妹妹不愧是我的妹妹 역시 내 동생이야. 이럴 때 不愧是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자, 센스 있는 선물을 한 비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건 날 위해서 준비한 거라고? 이 선물을 날 위해 준비한 거라고? 역시 우리 김 비서야. 사장님이 얘기했죠. 这是为我准备的这是为我准备的 이건 날 위해 준비한 거라고? 不愧是金秘书不愧是金秘书 역시 우리 김 비서야. 역시 김비서다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상황으로 不愧是를 사용했고요. 자, 그 외에 또 좋은 문장들을 스텝 세 번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장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간단하게 역시 내 아들이야. 역시 우리 아들이야. 你不愧是我儿子你不愧是我儿子 역시 문 선생님이셔. 저한테 이런 말 해주세요. 빨리 하세요. 시작. 잘하셨어요. 您不愧是文老师您不愧是文老师 넌 역시 사나이다워. 역시 멋진 남자야. 你不愧是男子汉你不愧是男子汉 넌 역시 교육 전문가다워. 이 말이죠. 你不愧是教育专家你不愧是教育专家 다섯 번째 역시 내 좋은 파트너야. 不愧是我的好搭档不愧是我的好搭档 자, 6번입니다. 그는 역시 우리 반 반장다워. 他不愧是我们班的班长他不愧是我们班的班长 자, 7번째. 넌 역시 우리 반의 모범생답구나. 우수생답구나. 你不愧是我们班的三好学生你不愧是我们班的三好学生 여덟 번째입니다. 문 선생님 역시 제 좋은 스승이세요 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저한테 해주세요. 시작. 고맙습니다. 文老师你不愧是我的好老师文老师你不愧是我的好老师 자, 아홉 번째 좀 깁니다. 잘 따라오세요. 역시 김 부장님이야. 저라면 포기했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역시 김 부장님이세요. 저라면 아마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아부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 您不愧是金部长您不愧是金部长如果是我的话已经放弃了如果是我的话已经放弃了 자, 10번입니다. 역시 좀 길죠.
넌 역시 내 좋은 친구야. 네가 도와준 덕분에 다 해결됐다까지 갔습니다. 你不愧是我的好哥们儿你不愧是我的好哥们儿 네가 날 도와준 덕분에 덕분에라는 단어를 이렇게 활용합니다. 多亏你帮我多亏你帮我都解决了多亏你帮我都解决了 다행히 날 도와줘서 다 해결됐다. 여기까지. 어쨌든 상대방이나 제3자를 칭찬할 때 역시 뭐뭐하기에 손색이 없어. 역시 누구야? 이럴 때 쓰는 표현 不愧是什么什么 이 문장 꼭 기억하셔서 패턴 활용하십시오. 감사합니다. 谢谢大家. 다자허 안녕하세요 문광일입니다. 자 77이에요. 자 77번. 자 오늘은 요런 단어를 배워요. 정말 중요해서 오늘 제가 지금 큰맘 먹고 강의를 시작해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나와서 우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룬 什么什么또 什么什么 여러분 우룬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는 뭐뭐를 막론하고라고 나와요. 근데 사실은 막론하고라는 이 뜻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립니다. 앞으로 한국어로 해석을 했을 때 뭐뭐 하든 말든 아니면 뭐뭐 든이라는 그 든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룬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주어가 한 개 나올 때와 두 개 나올 때가 다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체 문장은 두 문장이 출연됩니다. 우른 什么什么도 문장이고 또 什么什么도 문장인데 그 앞문장 뒷문장에 주어가 각각 출연했을 때는 주어의 위치는 우른 뒤에 나와야 돼요. 하지만 주어가 전체 통틀어 하나밖에 없다면 주어는 제일 먼저 나오면 돼요. 我 우른 이렇게. 아셨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직 잘 몰라도 괜찮아요. 대본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진행됩니다. 와, 시간 진짜 빠르네. 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렸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자, 시간 정말 빠르네. 이건 거의 뭐 유행어처럼 외우셔야 돼요. 时间过得真快呀. 정말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时间过得真快呀. 시작. 时间过得真快呀. 过라는 단어가 시간이 흐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过的 흐르는 정도가 真快 정말 빠르다. 我连吃饭都忘了. 예전에 했었던 건데 기억나세요? 连什么什么都. 밥 먹는 것조차도 忘了 잊어버렸다. 자,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자, 너는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열정이 넘치더라. 열정이 넘친다는 有热情, 有热情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일을 하는 걸 막론하고 이러면 여러분 진짜 이상하다는 말 들어요. 아니, 막론하고가 뭐야 막론하고. 무슨 일을 하든 아까 말씀드렸죠. 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라? 우룬이라는 단어를 써라. 근데 그 다음 체크해야 될 거 있다고 그랬죠. 전체 문장의 주어가 몇 개예요 지금? 하나죠. 뭐예요? 니. 그러면 니를 어디에 위치시킨다? 우룬 앞에다 놓는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HSK 6급을 땄다는 학생들도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无论你做什么都很有热情 이렇게 막 써요.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어법적으로 판단하면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는 어떤 일을 하든 매우 열정이 넘치더라. 你无论做什么事都很有热情你无论做什么事都很有热情 자, 스텝 두 번째 상황 보겠습니다. 자, 팀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고객을 만나든 짜증내면 안 됩니다. 든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체크할 것은 주어인데 자, 주어가 사실은 생략됐어요. 주어는 하나밖에 없죠. 당신은 지금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생략시켰어요. 그냥. 그럼 위치하고는 상관없이 无论碰到什么样的顾客 첫 번째 문장 碰到什么样的顾客 顾客는 고객이고요. 어떤 고객, 무슨 모양의 고객, 什么样的顾客 근데 만난다, 부딪히다라는 단어 碰到 펑이라는 단어가 만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봉착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맞닥뜨리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无论碰到什么样的顾客都不能发脾气 发脾气 짜증을 내다, 성질 부리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성질 부리면 안 됩니다. 신입사원들을 교육했고요. 자, 두 번째 상황입니다.
친구에게 절친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 해결 방법은 다 있을 거야, 다 있는 거야 라고 말했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 방금 전에 나왔던 그 펑다오라는 단어를 써도 돼요. 아니면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위다오라는 단어를 써도 돼요. 그래서 위다오 원티 해도 되고 펑다오 원티 해도 돼요. 중요한 건 부딪히든이라고 했으니까 우른 먼저 쓰자고요. 가볼까요? 无论碰到什么问题都会有办法的会什么什么的뭐뭐일 것이다 라는 긍정의 추측이었죠. 다시 한 번만 읽고 넘어갑니다. 无论碰到什么问题都会有办法的 자, 마지막 세 번째 상황입니다. 역시 친구가 뭔가 위로가 필요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쟤들이 뭐라고 하든 너는 마음에 담아주지 마.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 그랬어요. 자, 쟤들이 뭐라고 하든 그럼 첫 번째 든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뭘 쓴다? 우른. 두 번째 체크해야 되는 거 있다고 그랬죠. 주어가 몇 개냐?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주어 몇 개예요? 두 개요. 아, 잘하셨어요. 두 개죠. 첫 번째 주어 뭐예요? 타면. 두 번째 주어 뭐예요? 니. 그럼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어가 두 개면 우른 뒤에 주어를 붙여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든 그러면 无论他们说什么无论他们说什么你都别往心里去别往心里去 멋진 표현 하나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마음에 담아주지 마. 그럴 때 중국인은 무조건 别往心里去别往心里去 이거 따로 하나 통으로 암기하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무엇을 사든 다 괜찮다, 다 가능하다. 无论买什么都行无论买什么都行 어딜 가든 다 좋아. 일단 주어 없이 갈게요. 어딜 가든 다 좋아. 无论去哪儿都喜欢无论去哪儿都喜欢 자, 그 다음 누구든 상관없어. 无论是谁都没关系无论是谁都没关系 자, 네 번째입니다. 언제든 가능하다. 无论什么时候都可以无论什么时候都可以 자, 다섯 번째부터는 주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어가 몇 개인지 아셔야 되는데 그는 뭘 하든 열심히 한다. 딱 봐도 아시죠? 주어는 하나예요. 주어가 한 개면 无论 앞에다가 주어를 놔라. 他无论做什么都很认真他无论做什么都很认真 여섯 번째, 그가 무슨 음식을 하든 다 맛있다. 역시 주어는 하나입니다. 他无论做什么菜都很好吃他无论做什么菜都很好吃 자, 일곱 번째입니다. 내가 뭐라고 하든 그는 화를 안 낸다. 내가, 그는 주어 두 개예요. 그러면 无论 뒤에 주어가 온다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가볼까요? 无论我说什么他都不会生气的无论我说什么他都不会生气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나는 신경 안 써. 역시 주어는 두 개예요. 别人과 我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无论别人怎么说 나는 상관없다. 我都不介意无论别人怎么说我都不介意 아홉 번째,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난 다 찬성할 거야, 동의할 거야. 주어가 역시 두 개입니다. 无论你做什么决定我都会同意的无论你做什么决定我都会同意的 자, 열 번째입니다. 네가 어떤 일을 당하든 난 너를 도와줄 거야. 자, 근데 여기서 无论이 아닌 不管이라는 단어를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는 두 개니까 不管 뒤에 네가 오겠죠. 不管你遇到什么事儿我都会帮你的不管你遇到什么事儿我都会帮你的遇到什么事儿 어떤 일을 겪든 어떤 일을 만나든 이럴 때 위다오라는 단어를 썼고요. 어쨌든 无论이라는 단어 대신에 不管을 언제든 바꿔도 되니까 그 부분은 꼭 기억해서 문장들을 만드는 데 활용하십시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특별한 어법을 진행했습니다. 无论什么什么都
별표가 무조건 10개는 들어가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많은 외국인들과 같이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특징적으로 찾아낸 게 울룬이에요. 한국인은 울룬을 잘 쓰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울룬을 많이 써요. 그만큼 회화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꼭 활용하는 단어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谢谢大家. 다자허, 안녕하세요. 문광일입니다. 자, 78번.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점점 힘이 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네, 점점 기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패턴은 이런 겁니다. 正在什么什么当中이라고 그랬어요. 뭐뭐하는 중이야.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正在이라는 단어는 많이 썼잖아요. 예를 들면 뭐 我正在看书 그러면 나는 지금 책 보고 있어 요 정도는 됐는데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을 때 땅종이라는 단어 혹은 땅을 빼고요. 그냥 종이라는 단어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자, 내가 며칠 전에 물어본 일 생각해 봤어? 라고 물어봤죠. 我前几天问你的事儿我前几天问你的事儿前几天며칠 전에 이런 말이죠. 너 생각해 봤니? 你想过没有你想过没有什么过没有좀 특별한 의문형입니다. 자, 그래서 먹었니라고 할 때도 吃过没有吃过没有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우리가 그냥 吃了吗 이래도 상관은 없지만 吃过没有이렇게도 많이 사용해요. 하나만 체크하시고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야. 그럼 고민한다라는 단어는 考虑라는 단어, 고려하다라는 단어 쓰면 되고요. 我正在考虑当中我正在考虑当中再给我3天的时间 아시겠죠? 3일의 시간만 더 줘라. 3일만 더 시간을 줘라. 再给我3天的时间我正在考虑当中 이렇게 사용했고요. 자,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상황 한번 볼게요. 자, 정말 열심히 피아노를 치고 있는 누군가의 모습.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필사적으로 연습하고 있어 그랬어요. 그러면 正在 当中 가운데 오는 건 목숨 걸고 연습한다. 그래서 목숨을 건다 하면 拼命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拼命练习拼命练习 이러면 되고요. 그래서 我正在拼命练习当中我正在拼命练习当中 자, 두 번째 상황입니다. 상대 회사와 통화를 끝내고 상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저는 현재 상대 회사와 소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뭔가 조정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소통하다라는 단어 아시죠? 沟通이라는 단어. 我正在跟对方公司沟通当中我正在跟对方公司沟通当中 여러분 沟通이라는 단어 기억을 하시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또 회사에서인데 협상의 진행 과정을 묻는 상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상대 회사와 조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뭘 조절해요? 어떤 의견을 조절하고 있다. 그래서 조절하다라는 단어, 调整이라는 단어를 아셔야 돼요. 调整. 자, 문장 가볼게요. 我们正在跟对方公司调整当中我们正在跟对方公司调整当中 요렇게. 자, 그 다음 우리 10문장 보면서 또 신나게 正在什么什么当中正在什么什么当中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문장 보겠습니다. 자, 비슷한 구조로 쭉 이어졌기 때문에 정말로 속도를 좀 내볼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10문장은 3번씩 읽겠습니다. 3번씩 따라오세요. 다 짧은 것들이라서. 자, 1번입니다. 나는 휴가를 보내고 있는 중이야. 난 지금 휴가 중이야. 너무 좋겠다. 我正在休假中我正在休假中我正在休假中 当종 안 하고 종 해도 괜찮아요. 두 번째. 자, 그는 현재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他正在研究当中他正在研究当中他正在研究当中 3번입니다. 나는 현재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아까 나왔던 문장이지만 연습 삼아서 쭉 따라오세요. 我正在考虑当中我正在考虑当中我正在考虑当中 자, 네 번째입니다. 我正在挑选当中 그럼 무슨 뜻이죠? 挑选은 고르다, 엄선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我正在挑选当中
我正在挑选当中我正在挑选当中 자, 행사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活动正在进行当中活动正在进行当中活动正在进行当中 여러분, 进行活动이라는 게 원래 고정 배치죠. 근데 뒤집힌 겁니다. 活动이라는 단어는 활동이 아니고요. 행사예요. 행사. 今天有活动 그러면 오늘은 행사가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 6번째. 우리는 현재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我们正在分析当中我们正在分析当中我们正在分析当中 자, 경찰은 지금 조사 중입니다. 경찰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조사다란 단어, 调查란 단어를 쓰면 되겠죠. 警察正在调查当中警察正在调查当中警察正在调查当中 8번째입니다. 프로젝트는 지금 협상 중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협상하다, 洽谈 洽谈이라는 단어 굉장히 수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협상한다. 그래서 洽谈 프로젝트는 项目 요 단어 기억나시죠? 그래서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협상 중이다. 그러면 项目正在洽谈当中项目正在洽谈当中项目正在洽谈当中 자, 9번째입니다. 그들은 지금 토론하고 있는 중이에요. 他们正在讨论当中他们正在讨论当中他们正在讨论当中 자, 마지막입니다. 그는 현재 혼자 반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他正在反省当中他正在反省当中他正在反省当中 자, 잘못한 사람한테 반성을 좀 해라 할 때도 反省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你多反省一下 앞에 多라는 단어를 붙여서 너 많이 좀 반성해라 그러면 你多反省一下你多反省一下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항상 이렇게 읽는 게 끝이 나면 스스로 읽는 연습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셀로판지도 사용해서 눈으로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들으면서 계속 발음을 빠르게 특히 지금 방금 전에 했던 10문장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바로바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특히 빠른 속도로 我正在考虑当中我正在考虑当中 이렇게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80번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谢谢大家. 다자허, 안녕하세요. 문광일입니다. 자, 패턴 79번. 점점 더 힘이 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힘이 빠질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표현이 나왔는데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집중을 해주시면 저도 열심히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자, 중국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바, 요 단어가 정말 중요한데 잘 사용하지 않게 돼요. 저도 예전에 학위 발표하면서 리서치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받자문을 정말 한국인들이 참 안 쓰더라고요. 왜냐면 받자문을 쓰지 않아도 문장이 통하는 게 문제예요. 하지만 중국인들처럼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바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어떤 문장에 특히 목적어라든지 혹은 그 수어를 강조하고 싶다 하시면 받자문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까지는 받자문의 어법을 접근시킬 거고요. 자, 일단 패턴을 잘 보세요. 바 뒤에 목적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보어가 출현하는 것. 근데 그 보어는 결과일 수도 있고 방향일 수도 있다. 와, 어렵다. 포기한다.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딱 초급을 졸업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같이 가자고요. 그리고 중급으로 올라가면 뭐로 공부하셔라? 그렇죠. 문광일쌤의 진짜 중국어 입말 패턴으로 공부하십시오. 또 광고하고 넘어가야지. 자, 넘어갈게요. 자, 스텝 1 갑니다. 중국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월급 받으면 밥 산다고 말했다라고 했어요. 예전에 했던 패턴이 다시 복습으로 출연했는데 너 월급 받으면 나한테 밥 한 번 쏜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했다라는 단어가 뭐였죠? 说好了说好了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你说好了发了工资就请我吃饭你说好了发了工资就请我吃饭 자,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어제 급한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월급을 다 써버렸어. 자, 昨天有急事 어제 급한 일이 있었다. 有急事 急事하는 건 급한 일이죠.
所以只好把工资花光了. 그래서 只好 어쩔 수 없이 把工资 여러분 바가 나오면 일단 뭐뭐 을로 해석하시면 돼요. 공즈는 월급이잖아요. 월급을 그리고 동사를 해석하세요. 화 썼다. 그리고 결과를 해석하세요. 동사 뒤에 꽝이라는 단어가 오면 하나도 안 남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吃光了 하면 먹었는데 하나도 안 남았다. 여러분 받자문을 아시기 위해서는 동사와 보어를 순서대로 해석하는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근데 이건 직역입니다. 의역을 하게 되면 반대로 해석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吃光了 공부하시기 위해서 직역을 하면 먹었는데 안 남았다. 근데 의역을 하면 남김없이 먹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방금 전에 把工资花光了 월급을 썼는데 안 남았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월급을 남김없이 썼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게 바로 받자문의 마법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받자문을 쓰면 강조돼요. 그러니까 방금 이 문장에 뭐가 강조된지 알아요? 첫 번째 월급이에요. 다른 걸 쓴 게 아니라 용돈을 쓴 게 아니라 월급을 다 썼다를 상대방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월급을 받으면 밥을 쏜다고 그랬는데 월급을 다 썼다고. 그러니까 밥 쏘는 건 없어. 요런 거라고요. 그 다음 꽝러 이게 강조예요. 안 남았어. 이게 받자문의 매력이라고요. 자, 설명이 진짜 길죠. 다른 때보다. 지치지 말고 따라오세요. 저도 목이 힘들지만 그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스텝 두 번째, 첫 번째 상황 보십시오. 자, 이사를 막 마치고 친구의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이사 뭐 짐 정리도 안 했는데 집에 놀러 온대. 밉상이야, 밉상. 민폐지. 자, 친구가 얘기합니다. 나는 짐을 아직 정리하지 못했다. 강조해야 돼요. 뭘 짐을 어떻게 됐다? 다 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받자문을 꼭 써야 돼요. 我还没有 아직 뭐뭐 하지 못했다니까 여러분 받자문의 부정형은 앞에 옵니다. 没有나 뿌가 앞에 와요. 자, 책을 참고하면 나오고 확인하시고 我还没有把东西 짐을 물건을 정리했는데 다 한다. 여기까지 가야 되죠. 把东西收拾好 근데 앞에 没有가 있기 때문에 没有把东西收拾好 물건을 정리해서 끝나지 않았다. 결국은 물건을 다 정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다시 와라. 다음에 하면 어떤 단어 쓴다고 그랬죠? 改天 그렇죠. 改天再来吧. 改天再来吧.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입니다. 세탁소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자, 직원이 이야기하죠. 이미 고객님 옷을 다 세탁했습니다. 뭘 세탁을 다 했다고요? 이후, 옷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받자문 쓰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땠다고요? 다 했다고요. 강조하는 거죠. 받자문 쓰셔야죠. 자, 그러면 이미 고객님의 옷을 당신의 옷을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已经把您的衣服 동사 세탁했다. 洗 결과 다 했다. 洗好了洗好了 다시 갑니다. 已经把您的衣服洗好了 오셔서 찾아가세요. 请您来取吧. 이 취라는 단어가 또 중국어 잘하는 사람들이 티가 여기서 나는 거죠. 취라는 건 맡겼던 물건을 찾아간다라는 동사로 취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请您来取吧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 상황입니다. 함께 야근하는 동료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일을 다 했어. 난 먼저 갈게. 와, 진짜 짜증난다. 정말 이거 왕따다, 왕따. 그러니까 같이 야근하다가 저는 다 했다고 먼저 간대요. 자, 나는 오늘 일을 다 했다. 그럼 강조되는 것 오늘 일. 그래서 今天的活儿 活이라는 단어가 회화체로 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我把今天的活儿 하다, 깐, 다 했다, 完了. 다시 갑니다. 我把今天的活儿干完了. 나 먼저 갈게, 빠이빠이. 친한 사이끼리 쓰는 기가 막힌 회화체가 있습니다. 나 먼저 갈게 할 때 我先走了 이래도 알아듣지만 훨씬 더 중국인스럽게 표현할 때는 我先撤了 我先撤了 여러분, 撤라는 단어가 좀 어렵지만 이 정도의 회화체는 그냥 들어서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따라해보세요. 我先撤了我先撤了 지금 현재 중국에 계신 분들은 당장 한번 써먹어보세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친한 사이끼리. 사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老板我先撤了 이러시면 영원히
처 해야 돼요. 처가 여러분들 이렇게 사라지다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자, 기억하시고 친한 사이끼리 我先撤了 사용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 근데 오늘은 단어가 아니고요. 어법을 좀 따라오세요. 문형들이 좀 나왔습니다. 패턴 몇 가지만 같이 볼게요. 동사 플러스 완러. 동사 플러스 완러. 결과보 완러를 붙이면 다 했다라는 말. 예전에 사실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什么什么 찌요 什么什么 A 하자마자 B 한다라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 패턴이 있습니다. 예문을 한번 볼까요? 타 이젠 라이죠. 쿠 해석되셨죠? 그는 들어오자마자 쿠 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예문들 한번 볼게요. 밥을 다 먹었다. 그러면 밥을 먹었는데 끝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把饭吃完了把饭吃完了 순서대로 해석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책을 역시 다 봤다. 그러면 把书看完了把书看完了 3번입니다. 그는 소리를 작게 조절했다. 그럼 결국 그는 소리를 조절해서 작게 했다니까 他把声音调小了 调라는 단어가 조절하다로 나오는 겁니다. 他把声音调小了 여러분 이런 거예요. 누군가한테 얘기하실 때 소리를 좀 작게 조절해 주세요. 이럴 때도 이거 쓰셔야 돼요. 请您把声音调小吧 아니면 그냥 把声音调小 좀 화나는 투로 把声音调小 이래도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는 결과보어가 아니라 방향보어가 나올 때를 체크해 볼게요. 자, 이런 거죠. 그는 어제 돈을 가지고 왔다. 방향이 들어있잖아요. 청소를 하다라든지 뭐 핸드폰을 망가뜨린다든지 밥을 먹는 건 방향이 없잖아요. 근데 동사를 딱 보면 알아요. 여기서는 돈을 가지고 왔다는 방향이니까 결과보어가 아니라 방향보어를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 그는 어제니까 他昨天 돈을 把钱 가지고 왔다니까 가지고는 나 왔다라는 방향이 뭐예요? 过来 그래서 완성하면 他昨天把钱拿过来了他昨天把钱拿过来了 5번입니다. 그는 문제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다예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没有가 아니라 不로 부정합니다. 他不把问题说清楚 说는 말하다, 清楚는 정확하다. 결국 말하는데 정확하게 하진 않는다. 他不把问题说清楚 이런 거죠. 아니면 그는 문제를 정확하게 말했다라는 과거형으로 나오면 他把问题说清楚了 이렇게 러를 붙이면 되는 거고요. 자, 6번입니다. 방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그럼 이걸 그대로 순서대로 직역해 볼까요? 방을 그럼 뭐예요? 把房间把房间 그 다음에 뭐예요? 청소했는데 打扫 결과가 뭐예요? 깨끗했다 깨끗해졌다 干净了 그래서 연결하면 把房间打扫干净了把房间打扫干净了 그럼 이걸 의문형으로 만들 수 있죠. 야, 방을 깨끗이 청소했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把房间打扫干净了吗把房间打扫干净了吗 그럼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대답. 아직 방을 깨끗하게 청소 못했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没有만 붙이면 되죠. 어디에? 把 앞에 붙여요. 没有把房间打扫干净没有把房间打扫干净 7번입니다. 부정형이 나왔습니다. 그는 내 휴대전화를, 내 핸드폰을 망가뜨리지 않았다라는 부정형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하지 않았다니까 他没有把我的手机 내 핸드폰을 농이 먼저 나와야 돼요. 어떤 일을 해서 坏 결과가 뭐예요? 坏이라는 단어가 부서지다라는 단어니까 연결시켜서 弄坏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把什么什么弄坏 이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무슨 짓을 해서 어떻게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많이 쓰니까 이 농이라는 단어는 뭐 기본적으로 弄坏이라는 표현은 좀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他没有把我的手机弄坏他没有把我的手机弄坏 그러면 진짜로 그가 핸드폰을 망가뜨렸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他把我的手机弄坏了 이러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나는 며칠 전에 산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我把 며칠 전에 산 핸드폰 하면 前几天买的手机前几天买的手机弄丢了. 아까 전에 농이라는 단어 배웠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弄丢 아니면 弄坏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我把前几天买的手机弄丢了. 我把前几天买的手机弄丢了. 자, 9번째입니다. 내가 춥다고 말하자마자 그는 온도를 높게 조절했습니다. 아, 멋지네. 자, 내가 춥다고 말하자마자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我一说冷我一说冷 내가 춥다고 말하자마자 중요한 건 여러분 찌오라는 단어를 먼저 쓰는 게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주어를 먼저 써야 돼요. 그래서 我一说冷他就 온도를 높게 조절했다. 아까 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온도를 낮게 조절하는 것. 작게. 그러니까 소리를 작게 조절했었잖아요. 아까 전에. 그래서 把声音调小. 그럼 바꿔볼까요? 온도를 높게 조절하는 건 뭘까요? 把温度调高. 그렇죠. 调라는 단어를 센스 있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문장 볼게요. 내가 춥다고 말하자마자 我一说冷 그는 온도를 높게 조절했다. 他就把温度调高了. 他就把温度调高了. 그러니까 여러분 把什么什么调什么 이거 기억하셔서 뭐뭐를 어떻게 조절한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10번입니다. 마지막 볼게요. 그는 내 앞에서 물건을 꺼냈다. 일단은 그는 내 앞에서는 할 수 있겠죠. 他在我的面前他在我的面前 여기까지. 무엇을 그 물건을 꺼냈다. 역시 이것도 방향이 나옵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出来라는 방향보호를 붙이시면 돼요. 그 물건을 把那个东西拿出来了把那个东西拿出来了 요렇게 하시면 우리 받자문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받자문에 대해서 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체킹을 안 하시면 스스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받자문 뒤에 목적어 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보어가 오면 동사와 보어는 순서대로 직역하면서 문장을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되셨죠?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드디어 저희는 마지막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여러분들을 조금만 더 괴롭히려고 받자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바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기대하시고 마지막 강의는 어떻게 진행될까 기대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죠. 감사합니다. 谢谢大家. 다자하오. 안녕하세요. 제 이름 기억나시나요? 자, 여러 번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서운합니다. 자, 마지막 강의라 뭔가 특별히 하려고 제 이름을 기억하는지 체크하려고 제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같이 외쳐주세요. 문광일입니다. 아, 여러분 80번이에요. 빵빠레가 좀 터져야 되는데. 자, 80번까지 왔습니다. 저도 대단한데 여러분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책을 한 권 사서 어쨌든 80. 와, 마지막까지 끝냈다는 거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뭘 하도 성공하실 분이야 아주 그냥. 예, 저도 마찬가지 성공했어요. 자, 마지막 강의인데 여러분 지난 강의 때 느끼신 점이 있죠. 오, 강의가 왜 이렇게 길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도 길게 강의하고 혼날 뻔했는데 그래도 양해해 주시더라고요. 바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짧게 해서는 끝낼 수도 없었고 얼마나 중요하면 두 강을 연속으로 같은 단어를 진행합니다. 근데 오늘은 보시면 알겠지만 받자문의 특수 구문이에요. 전에 했던 받자문은 기본 문형이고요. 오늘 하는 받자문은 특수 문형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패턴이라고 기억하시고 정말 중국인처럼 말하고 싶다면 꼭 알아야 되는 패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놨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따라와 보십시오. 그래서 把什么什么当成什么什么 아니면 把什么什么当什么什么 이런 표현. 어떤 사물을 다른 사물로 인식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뭐뭐를 뭐뭐라고 여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대본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선물 살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왔네요 라고 했어요. 누군가의 집에 앞으로 이제 살기로 한 거예요. 염치 없이 오는데 빈손으로 왔어. 좀 잘못됐다. 자, 이렇게 말하죠. 我没有时间买礼物我没有时间买礼物
只能空着手来了只能空着手来了 여러분 空着手 이 표현을 기억하세요. 빈손으로 라는 뜻입니다. 只能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니까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왔어요. 자, 그랬더니 너무나 착한 우리 집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선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把箱子放在这里把箱子放在这里 캐리어를 放 놓는다 在这里 이곳에 놓는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받자문과는 좀 다릅니다. 자, 이건 어떤 사물을 어디에 놓는다라는 형태의 고정이에요. 이 문장은 밑에 별표를 보시고 박스 확인해 보십시오. 자, 어떤 사물을 어디에 놓아라 라는 표현 아니면 어떤 사물을 어떠한 행동을 어디에 취해라 이럴 때는 把什么什么 동사 在 그 다음 장소가 나옵니다. 간단한 예문 한번 보시면 너는 책을 책상 위에다 놓아라. 그러면 你把书放 여기까지는 기본 문형이잖아요. 근데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在桌子上 장소가 在와 함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你把书放在桌子上 자, 위에 문장 다시 볼게요. 그러면 把箱子放在这里 해석이 뭐예요? 캐리어를 여기다 놓고 뒷문장이 중요합니다. 일단 읽어드릴게요. 你把这里当成你的家吧你把这里当成你的家吧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여기를 당신의 집으로 여기십시오 이런 말. 어쨌든 여기를 네 집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你把这里当成你的家你把这里当成你的家 자, 요 정도. 자, 그 다음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상황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하는 표현 마무리 잘 하세요. 자,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대화, 상대방의 말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나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 여러분 드라마를 보는 습관을 이제 앞으로 좀 가지셔야 되는데 드라마 보면 이런 표현 진짜 많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수업을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갑자기 돈을 보내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저는 고맙죠. 받지. 농담이에요. 안 받고 이렇게 얘기하는 화를 냅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저를 대체 뭘로 보고 돈을 보내요? 요런 느낌이에요. 자, 어떻게 말하는지 볼게요. 你到底把我当什么呀? 你到底 너는 도대체 把我 나를 当什么呀? 뭐라고 여기는 거냐? 땅이란 단어는 여기다라는 동사입니다. 물론 여기서 정이란 단어를 붙여도 돼요. 你到底把我当成什么呀? 你到底把我当成什么呀?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 보겠습니다. 자, 회식 다음 날 사무실에서 사실 남자 이 부장님이 사고를 쳤어요. 우리 꼭 회식하면 이 술자리가 문제야. 사고를 부하 직원에게 치고 나서 다음 날 용서를 빌러왔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小赵야, 어제 있었던 일을 없던 일로 해줘라. 근데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어제의 일을 발생하지 않은 걸로 여겨줘라. 이게 직역이에요. 자, 하지만 저희가 문장을 만들 땐 이렇게 가죠. 小赵你就把昨天的事儿当成没发生过吧. 해석이 되셨습니까? 小赵야, 너는 어제 일을 你就把昨天的事当 여겨줘라. 정 뭐뭐로 여겨줘라. 근데 뭐로 여겨요? 没发生过. 没发生过 하면 발생한 적이 없다잖아요. 그래서 발생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여겨줘라. 한마디로 어제 있었던 일은 없던 걸로 해줘. 요런 말이죠.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小赵你就把昨天的事当成没发生过吧你就把昨天的事当成没发生过吧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표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수업을 끝낼게요. 농담이에요. 수업을 끝내면서 하는 멘트인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을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할게요. 感谢大家把书看完 진짜 대단하십니다. 感谢大家把书看完 자, 어쨌든 받자문의 기본 형태는 사용했습니다. 把书看完 자, 두 번째 문장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는 거니까 일단 중국어부터 하겠습니다. 把学习汉语当成好事努力到底吧 자, 중국어 공부하는 거 슬 여기까지니까 把学习汉语뭐뭐로 여기다 当成好事 좋은 일로 여기시고 努力到底吧 끝까지 노력하세요 라고 제가 진심 어린
멘트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한번 체크할 것이 동사 뒤에 到底를 붙이면 끝까지 뭐뭐한다. 요런 말이야. 끝까지 뭐뭐한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인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진짜 멋진 거 하나 있어서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 帮人帮到底帮人帮到底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끝까지 도와줘야 된다. 보세요. 帮到底라고 했잖아요. 끝까지 도와준다. 근데 帮人帮到底 요런 멋진 멘트들 중국인한테 툭툭 던져주면 중국인이 감동받죠. 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까지만 도와주면 돼.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한다고요? 帮人帮到底야 帮人帮到底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들 이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感谢大家把书看完 중국어 배우는 걸 좋은 일로 여기시고 끝까지 노력하세요. 把学习汉语当成好事努力到底吧. 자 이렇게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 수업은 끝나지 않았어요. 벌써 끝인 분 없죠? 자 마지막 스텝 세 번째 10문장도 마지막이네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자 1번 나는 그를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我把他当成家人我把他当成家人 그는 나를 남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를 가족이라고 여기는데 그는 나를 남이라고 생각해요. 他把我当成外人他把我当成外人 너는 나를 친구라고 생각해라. 자 간단하죠. 你把我当成朋友吧你把我当成朋友吧 그는 줄곧 나를 친오빠라고 생각한다. 他一直把我当亲哥他一直把我当亲哥 자, 그 다음 그는 항상 나를 3살짜리 어린애로 여긴다. 중국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3살짜리, 3살이라는 게 상징성이 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 3岁小孩, 3岁小孩 어리다라는 게 대표적인 단어로 3岁小孩를 굉장히 많이 써요. 자, 그래서 他总是把我当3岁小孩他总是把我当3岁小孩 땅 정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땅 해도 됩니다. 자, 6번째 그는 이번 실패를 일종의 교훈으로 삼습니다. 교훈이라고 여깁니다. 이 말이죠. 他把这次失败当成一种教训他把这次失败当成一种教训 자, 7번째입니다. 나는 이 일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我把这件事当成最重要的事儿我把这件事儿当成最重要的事儿 8번째입니다. 걔는 내 돈을 자기 거라고 여기고 다 써버렸어요. 이런. 자, 8번째. 첫 번째 문장은 이거죠. 그는 내 돈을 자기 거로 여긴다. 그러면 他把我的钱当自己的 여기까지예요. 他把我的钱当自己的 그 다음 다 써버렸다. 배웠죠? 花光了 그 문장을 연결하겠습니다. 他把我的钱当自己的花光了他把我的钱当自己的花光了 자, 9번째입니다. 아내는 나를 영원히 함께할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와, 진짜 이상적인 가정이네요. 老婆把我当成 영원히 함께할 친구. 그러면 会永远在一起的朋友会永远在一起的朋友 이게 청 뒤에 나오는 명사가 되는 거죠. 老婆把我当成会永远在一起的朋友老婆把我当成会永远在一起的朋友 자, 10번째. 어떡해요. 울어야 되나?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 그는 내 일을 자기의 일로 이기고 온 힘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문장 역시 2개로 연결이 됐는데 他把我的事儿当自己的事儿 여기까지는 됐죠. 他把我的事儿当自己的事儿 그 다음 뒷문장 힘을 다해 도와준다. 尽力帮助尽力帮助 마지막 문장 진짜 모든 전체 80강의 마지막 중국어 문장입니다. 자, 목소리 가다듬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일 멋있게 해야 되는데 되려나?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발음하겠습니다. 他把我的事儿当自己的事儿尽力帮助他把我的事儿当自己的事儿尽力帮助 저도 尽力 하면서 녹음을 했고요.
찐리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찐리 하시면서 학업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저희 이 책은 초급을 졸업하는 거예요. 초급을 졸업한다는 건 초급을 졸업하면서 중급적인 요소를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책은 그렇게 저희가 구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졸업을 하셔도 돼요. 그냥 졸업하세요. 철민 씨, 영희 씨 졸업하세요. 아셨죠? 졸업하시고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진짜 중국어 입말 패턴, 여러분 이 홍보도 마지막이니까 들어주세요. 이 인간 또 나왔네 또 나왔네 이러지 마시고, 왜냐하면 여러분 초급부터 중급 그리고 고급까지는 사실은 같은 교육자에게 배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제가 만들어 놓은 교재, 일부러 중급 교재는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책을 다 마스터하고 나서는 진짜 중국어 입말 패턴 중급편을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다 볼 때쯤이면 제가 고급을 또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또 고급 어휘 패턴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패턴 초급, 입말 패턴 중급, 그리고 어휘 패턴으로 고급 마무리하시면 중국어 고수가 돼서 저보다 중국어 잘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도 공부할 거예요. 같이 어쨌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80강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엊그제 1강 시작한 것 같은데 너무너무 어쨌든 강의가 새롭고 너무 감동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체 강의, 모든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谢谢大家。